황혼 이혼의 대표적인 이유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 바로 남편의 외도 때문이라는데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올해로 결혼 30년 차 부부. 너무 웃긴다. 여보, 저 너무 웃기지 않아? 뭐 웃기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TV 안 보고 폰만 보고. 혹시 당신 지금 바람 피는 거 아니야? 뭐? 무슨 바람을 핀다고 그래? 당신 상습법이잖아. 응? 아니 첫째 넣을 때 한 번, 그리고 둘째 학교 들어갈 때쯤 한 번. 아이고. 또 그 소리? 응? 벌써 20년 차야. 그만 좀 해. 20년 전이라고? 나는 20년 전 그거 생각만 하면은 지금도 심장이 벌떡거려. 심장이 벌떡거려. 나 전화 좀 받고 올게. 여보세요? 영희 씨는 남편의 과거 여러 번의 외도 이후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이 의심스럽기만 한데요. 사소한 행동에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 아 뭐야? 전화 엿드는 거야? 야? 아 회사 직원이지. 아니 왜 회사 직원을 따로 만나? 여자지. 아 여자는 맞는데 이번에 그렇지 꼭 같이 가야 해. 아니 왜 당신이 가냐고. 다른 데는 직원 보내면서. 이번 건은 큰 건이야. 그거 내가 꼭 같이 가야 돼. 그래서 그렇지 만나기로 한 거야. 별것도 아닌 가지고 그래. 어? 나 씻고 갔다 올게.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영희 씨는 휴대폰을 집어드는데요. 남편 몰래 휴대폰을 샅샅이 검사해 봅니다. 이상하다. 다 지웠나? 증거가 없네. 아니 당신 핸드폰까지 검사하는 거야? 아 이렇게 못 믿으면서 어떻게 같이 살아? 응? 아 그러려면 이혼해. 이혼? 좋아요. 이혼해. 바람 핀 거는 당신이니까. 당신이 때문에 이혼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위자료 아주 왕창 받아낼 테니까 당신 그런 줄 알아요. 과연 아내와 남편의 황혼 이혼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남편분의 외도를 의심해서 이제 황혼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그런 사연인데 특히 어르신들 연세에도 외도가 중요한 사유가 되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이게 참 이 생명이라는 게 이상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한 또 다른 곳에 늘 시선을 두게 되나 봐요. 의외로 이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외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일명 남은 세월 동안의 남성성을 불태우겠다 이런 불나방을 꿈꾸는 분들이 보통 계시는데요. 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중요한 건 본인은 그렇게 불나방으로서 새로운 어떤 화려한 삶을 꿈꾸는지 모르겠지만 그 옆에 현장에 평생을 같이 살아가는 그 배우자는 옆에서 의심지옥과 불안지옥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과거에 외도를 했던 분들의 경험은 뭐냐면 실제 과거의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평생을 괴롭히는 게 이 외도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상 나이가 들어서 외도 현장이 젊은 사람들에게 해당이 된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이런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는데 외도도 굉장히 중요한 황혼 이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뭐 같이 살아도 같이 사는 게 아닌데요. 그래, 맞아. 20년이 지나도 그게 뭐 잊혀지겠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혼을 하실 경우에 남편분의 그 예전에 그 외도의 이런 경험들이 그렇지. 이런 것들이 좀 실례로 좀 재산 분할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맞아.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우리 민법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840조에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제1호에서 부정한 행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보통 나오네요. 외도가 이 1호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이 되겠죠.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남편이 이혼의 원인을 제공을 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돈 더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재산 분할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돈을 더 갖고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재산 분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혼의 귀책 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는 위자료를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결정을 하냐 하면 이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를 하고 재산을 보존하는 데에 기여를 어느 정도 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별개이고 그래서 귀책 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는 재산 분할을 더 받는 게 아니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귀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긴 있는데
있는데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 막 20년 전, 30년 전에 있어요. 아주 오래전 예전의 외도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아까 영상에서 이 어머니가 그러셨죠. 아, 첫째 때 낳을 때 그때에도 외도를 했고 그러니까 네. 20년을 울고 먹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네. 사실은 아내 입장에서는 20년, 30년 계속해서 생각이 나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짐이 되는 건 맞는데 근데 법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또 별개입니다. 우리가 이 법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걸 네. 법적 용어로 제척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부정한 행위, 즉 외도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그 외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리고 외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 둘 중에 먼저 도과하기 전까지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외도를 알았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난 20년 전, 30년 전 얘기는 법에서는 이미 용서를 했다라고 보고 더 이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유효한 기한이 있다는 건데 그럼 외도 말고 다른 사유들도 뭐 2년, 3년 이렇게 기한이 있어요? 네, 그 이혼 사유가 우리 민법에서 6가지를 딱 규정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정한 행위, 뭐 불륜 행위라고도 하죠. 뭐 내연녀를 만났다든가 그런 행위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네.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는데 나머지 이혼 사유들은 규정 자체가 좀 애매하게 돼 있고요. 네. 실제로 이거는 보통 우리 실무적으로는 한 10년 정도의 제척 기간이 있다. 그러니까 그 이내에 이혼 사유로 주장해야지 네. 10년 넘은 거를 주장하지 말라. 뭐 이 정도 기간 제한이 있는데요. 네. 뭐 예를 들면 폭행, 협박, 네. 뭐 폭언, 부당한 대우, 학대, 또 뭐 경제적으로 괴롭힌다거나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히는 경우 네. 이런 경우는 뭐 엄밀하게 보면 10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소송을 해보면 10년 이전의 사유들도 많이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때 불화가 씨앗이 돼서 맞아. 지금까지 파탄이 깊다. 응어리가 이런 식으로 이혼 소송은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간 제한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벼운 또 학대나 무슨 폭언, 협박 이런 걸 받았다고 하더라도 네. 특히 폭행, 네. 증거를 잘 남겨두셔야 돼요. 증거. 그렇죠. 보통 뭐 10년, 20년 지나면 증거들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멍든 사진, 또 다쳤을 때는 진단서, 안 되면은 뭐 일기장이라도 써놓든가 이렇게 증거를 남겨두셔야 나중에 혹시 이혼 문제가 불거질 때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증거일 것 같은데 인정이 되는 게 있고 인정이 되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정리 좀 해주세요. 그렇죠. 이혼 소송은 보통 우리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 생활 하시는 분은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혼 소송은 대부분 증거가 좀 부족한데요. 특히 예전에는 그래서 부정행위 증거를 잡으려고 뭐 간통 현장에 뭐 급습을 해가지고 현장에 뭐 휴지통을 뒤져서 뭘 가져와라, 침대 시트를 가져와라 뭐 이런 경우까지 있었고 아주 7, 8년 전에는 간통죄 형사 고소를 해서 구속까지 시키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그렇게까지 성관계까지 입증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데이트 관계, 만남, 남녀 간의 만남 정도만 입증하면 이혼 사유로 충분히 인정이 가능한데 그럼 어떤 증거가 유효한 증거냐? 네. 보통 우리 문자 많이 주고받다잖아요. 네. 그 남녀가 만나게 되면. 그다음에 뭐 메신저도 많이 남고요. 뭐 차량 블랙박스. 차에 타고 예를 들어 내연녀하고 통화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블랙박스에 자기도 모르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차에서 내려서 같이 어딘가를 가는 뭐 숙박업소나 뭐 카페 같은 데 가는 CCTV. 그런 영상이 이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CCTV 영상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증거들은 합법적인 그러니까 취득 과정에서 큰 불법이 없으면 네. 아주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또 너무 이런 증거들을 무리하게 수집을 하려고 가끔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의 핸드폰에 불법 감청 어플을 또 깔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이제 주무실 때 몰래 그걸 열어가지고 깔아놓는 경우. 이거 불법입니다. 그리고 또 남편 자동차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매번 쫓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어디 그 가는지. 위치 추적 장치를 보고 쫓아다니려고 그걸 설치하는 경우 역시 불법이고요. 그다음에 또 자주 등장하는 경우에 이제 남편이 잘 때 휴대폰을 이제 비밀번호를 쳐가지고 네. 낮에 이렇게 남편이 핸드폰 할 때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패턴을 푸는 거죠. 네. 또 심한 경우는 남편의 그 엄지손가락 지문을 자고 있는 동안. 자고 있을 동안 취중에. 손목을 끌어와서 그렇게 열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게 자칫하면 불법행위고 범죄 행위가 돼가지고 이혼 소송은 아내가 억울하게 피해를 호소하는데 역으로 남편이 적반하장식으로 형사 고소를 해서 어머. 아내분이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거를 다루실 때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휴대전화 열어보는 거 말고 왜 드라마 보면은 막 양복 주머니 막 뒤지거나 지갑 뒤져가지고 네네. 영수증을 찾아내잖아요. 어디 갔다.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뒤지는 거? 핸드폰은 그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불법하게 열었기 네. 때문에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남편의 옷은 아내가 만질 수 있는 세탁할 그런 수 부위니까 오. 그거는 불법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CCTV 사진은 인정된다 그러는데 몰래 찍은 사진 이런 거 인정되나요? 뒤를 몰래. 밟아서. 몰래. 그 몰래 찍은 사진이 자칫하면 신체 부위가 노출이 너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별도로 또 형사 처벌이 되는데 뭐 카페에서 식사하거나 데이트하는 장면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렇군요.